일본이 12년 걸린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빠릅니다. 김덕현 기자. 노인들이 주로 찾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시장. 추운 날씨 골목 좌판마다 구경하려는 어르신들이 몰렸습니다. 시장 입구에 정부가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5,000기 지원 사업 홍보가 한창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노령화 시대에 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고 모임 장소를 연결해서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어제 기준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처음 넘었습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노인 비율이 4.6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10%에서 15%가 되는 데는 11년 걸렸지만 15%에서 20%까지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장면. 추세대로면 불과 15년 뒤 오는 204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연금과 복지 수요는 늘어납니다.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만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강으로 인해서 그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수요 증가와 세대 갈등 심화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인구 전담 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세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는 내년 3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로 추진이 멈춰서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무슨 사회? 초고령화. 그렇죠.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라는 이제 머리에서 싹 다 지우고 우리는 고령안으로 초고령 사회 이미 진입을 했어요. 5명 중에 1명은 누구? 노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돌봄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빠르게 변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미 예견되었지만 너무도 빠르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존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욕구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다.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걸 요구한다 안 한다? 한다. 거기서 생겨난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존에 분절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노인 관련 사업들을 쑥 묶었어요. 2018년도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래서 19년도에 각 지방자치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그 안에 일하는 수행 인력이 마땅히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생활지원사라는 직이 생겼어요. 자, 근데 그때는 아무나 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아무나. 그럼 옆에 쫙 얘기해보세요. 아, 그때 그거다. 빨리 얘기해봐. 그때하고 그랬다. 어떡해. 그치, 아무나 했었어. 아무나. 제가 그 정책 마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 있어 보니 부족하고 아쉽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생활지원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없는 공부를 덜한 그런 사람보다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노인의 이해라는 부분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이 안에서 요양보호사 1급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 부러워해주세요. 저 있어요. 저. 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가자. 저는 우리 요양보호사 1급은 국가 자격이에요. 민간 자격이에요. 국가 자격이죠? 저는 요양보호사 2009년도에 땄어요. 초기에 민간일 때 아싸 부럽지요? 그랬더니 민간이었다고 어떻게 됐어? 국가 자격증이 돼버렸어. 자,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현재 정확히 이해하자. 생활지원사는 민간 자격일까? 국가 자격일까? 민간. 그렇죠.
아닌 거예요. 민간 자격이에요. 자, 그런데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내가 한국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 자체에 아, 나 이거 따면 뭐 내가 어디 취업하고 뭐 어떻게 하고 국가가 나를 해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취업의 경로를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문성을 갖춰서 뽑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보다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검증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험이 있다 없다? 나 몰라요.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된 사람들을 뽑아보니 아 그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도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낫고 또 그거 말고도 이렇게 생활지원사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좋다라고 이미 현 상황에서 다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뽑는 곳이 아니고 이러한 자격증이 필요로 한 자. 그러니까 나는 오늘 공부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귀한 토요일날 옆에 짝에게 얘기하세요. 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진짜 토요일인데. 야 토요일에 오늘 같은 날 그냥 내일 코스 잘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상담의 선배는 기본적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쉽게 잘 얘기하죠. 자, 그러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건 이거는 왜 생겼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분절화되고 파편화되고 중복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누구 받는 자는 계속 받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리고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커트라인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정을 했어요. 즉 노인들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면 돌봐줄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 와 있어? 저처럼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근데 여기 와 있잖아요. 즉 여성이 돌봄하면은 가장 직접적 책임자가 됩니다. 맞지요? 그죠? 그런데 여성도 고학력이 됐고 또 일단 사회구조 체계 안에 여성이 집에만 있는 그런 구조는 무너져 버렸어요. 즉 활동 가능한 인구 여성이 굉장히 많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인식부터 내 부모를 내가 모셔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같이 모셔야 되고 우리 지역 안에서 모시고 있고 또 나 또한 내 부모도 마땅하지만 국가에 내 세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도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사업명으로 국가 안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자격증 가진 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 간혹 질문합니다. 기저귀 가나요?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에 별표 치겠습니다. 취약 노인에게 여기도 별표 치겠습니다.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서비스를 지금 안 봐도 돼. 또 페이지 넘기는 안 봐도 돼.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별표 친 거 뭐였어요? 그렇죠. 자, 별표 친 이유가 있겠죠. 많은 노인 다 누구나 다 노인 이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려운 노인 또 취약 노인에게 뭐래죠? 일상생활 기타 이런 부분 노인의 기능 건강유지 악화 예방 따라합니다. 예방 옆에 짝에게 예방 감사합니다. 우리는 치료해주지 않아요. 예방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준다? 예방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사도 맞지만 감기 걸리지 말라고 주사 맞아 안 맞아? 뭐 주사? 예방 주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도 자체가 예방 주사예요. 이 제도가 즉 몸이 불편한 자, 건강치 아니한 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누워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해주고 기타 등등 아이고 나 도와줘 아이고 이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예방이라는 건 이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받기 전에 노인 거봐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 전에 노인 즉 덜 아프고 즉 인지 기능이 덜 손상된 노인. 근데 거기에 하나 취약한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 무슨 얘기냐? 기초생활수급권자 일반 노인이 아니라 무슨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국가에서 의료보험 장기요양 다 전에 무료. 이것도 그럼 무료일까 아닐까? 무료. 이야 오늘 수업 끝났어. 우와, 여러분 어디 가서 정책 강의해도 되네요. 다 나왔던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다 뭐야? 무료. 이야, 훌륭하신다. 그러면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 약간 어려운데 맞아. 약간 어려운데 왠지 모르는 시골에 더 똑똑한 같은 땅이 하나 있어. 3평짜리, 5평짜리. 그거 막 허물어 가는 건데 일단 내 땅이야. 그래서 자산이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차상위 계층. 핵심 정리. 내가 모시는 사람은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그렇죠. 아픈 자, 덜 아픈 자, 덜 아픈 자. 아픈 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그렇지. 우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우리 요거야. 요거. 아, 옆에 짝이게. 이야. 다 했다. 우리 선생님 끝내줍니다. 우리 그래. 오늘 진짜 공부 다 했다. 진짜. 우리 훌륭하십니다. 외울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나는 어떠한 사람을 케어하는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어디에 취업하는지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 나이는 몇 살? 65세 이상. 우리 노인 장기 요양도 65세 이상. 초창기에는 만 65세라고 그랬어요. 그놈의 만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그럼 방송자는 몇 살?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선생님 저도 18살 하고 싶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수업할 때는 달달구리가 최고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18살이고 싶지만 저도 4년 남으면 정년퇴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어요. 나 의정부 살고 싶어. 훌륭해 진짜. 그래서 내가 모시는 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그리고 누구다?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어려운 자예요.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왠지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같지 않고 약간 힘들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짜증낼 수 있고요. 요구할 수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불편을 표할 수도 있어요. 그거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인 노인을 모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야 됩니다. 일반 노인이 아니다. 네, 자 거기에 하나 더 기초연금 수급자
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즉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자. 또 여기 하나 더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 이는 완전히 이 사업 단독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알고 가세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이 안에 지자체장이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또 내려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볼게요. 간혹 가상간병 지원 서비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자체마다의 약간 뭔가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용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보훈과 관련된 병무와 관련된 국가의 부름을 받고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국가에서 해줘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와 관련된 병원, 그와 관련된 서비스, 그와 관련된 제도들이 있어요. 그거 나 해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땀나.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들과 이거는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간혹 이제 우리 국가의 부름 받으신 분들은 보훈처에서 여러 가지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단독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요양원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시는 병원, 그분들이 가시는 요양원들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교육, 기타 유사 사업들이 단독된 게 많은데 우리와 다르니까 모를 수밖에. 그래서 중복은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아까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운영, 관리, 체계하는 거는 국가보건복지부 산하에 복고노인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모든 총괄 중앙 컨트롤 타워로 합니다. 중앙 컨트롤 타워는 지역, 즉 지방으로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내려주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의정부시 이렇게 시에서 또 주체, 중앙 말고 지방정부, 의정부시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시는 공무원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기관을 공모합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내려드릴게요. 그러면 아무나 할까요? 아니겠죠. 기타 수행 경험이 있고 또 이 사업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 따로 쓰면 돼요, 안 돼요? 그 뒷근형으로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기관에서 부정수급을 했다? 그러면 안 줍니다. 안 줘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땡땡 노인복지관, 땡땡 노인복지센터, 또 대표적으로 땡땡 시니어 클럽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또 땡땡 종합사회복지관 여기 의정부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훌륭해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거기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면 거기서 데이터는 시에서 받아요. 언어로. 왜냐면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어르신?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또 상위 계층들은 일반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따로 관리해요, 안 해요? 관리해요. 희망이임이라는 국가 제도 안에서 따로 관리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거기다 줘서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운영되고 어떠한 부분, 즉 위탁을 줍니다. 그럼 거기서는요, 어르신들 명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생활지원사에게 선생님은 이 어르신 해주세요. 선생님은 이 어르신의 배정이에요. 정리됐죠? 네. 맞아요. 그러면 자, 거꾸로 가자.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왔어요? 나 생활지원사 취업을 하려면 그럼 어디를 알아봐야 돼요?
센터 누가 역시 맞아 센터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의정부시에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 위탁받은 기관이 어디인가 거기에 취업하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그냥 막 이렇게 막 두들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성이 명확해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복지관에서 하고 최근에 약간 넘어가요. 시니어 클럽으로. 그래서 의정부시에도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도 많이 합니다. 거기서도.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이렇게 80대 노인이에요. 근데 지역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근데 노인은 약 하나를 먹어요. 약 기본적으로 6알, 8알 먹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6알, 8알 먹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6알, 8알 먹어요. 10알, 12알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스푼 한 스푼 먹고 또 2스푼 먹고 그렇잖아요. 즉 지병은 악화가 되고 기저질환은 또 다른 질병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됐다면 이거는 예방주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파견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건강이 악화된 거 점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 일단 약 먹으려 일어나려 할 때 불편해.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신체 거동이 가능해. 근데 지금 아파서 좀 쉬고 있는 거야.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은 아직 안 받았어.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그 공백기간 안에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이 11, 12알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그러면 신체 기능이 괜찮았지만 안 좋아져 더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그리고 인지 기능은 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를 하냐? 훌륭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분명히 먹었는데 또 먹고 쇼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분명히 여기 잠깐 마트 갔다 왔는데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어디인가? 우리 집이 어디지?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방문요양센터에서 이 어르신을 보고 안 되겠다. 이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등급을 신청해주는 사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우리 박사님들 오셨다. 어떻게 이렇게 제도를 잘 알아요? 여기 생활분야의 회장님 전체 연합회에서 오셨어요? 워낙 봉사를 너무 많이 하셨나봐. 엄청나시네.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해줘요.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요일준비 땡 하고 당신은 몇 등급입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짧으면 30일, 길면 45일. 그죠? 짧으면 30일, 길면 며칠? 45일. 거기에 또 이 신청해봐. 어떻게 돼요? 4개월 걸려요? 6개월 걸려요? 등판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이게 아다리가 아다리 뭔가 짝짝이 안 맞으면 계속 연장됩니다. 이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공백에 누가 가야 돼?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세상에.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때.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종결입니다. 그 어르신을 내가 계속 모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 다 알았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성자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렸지만 세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공부도 다 미디어로 해. 맞아요. 엄마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어. 드라마 한 편 보면, 뉴스 한 편 보면, 기타 웃긴 거 한 편 보면 모든 잠도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잘 들으면서 보세요.